네, 지금부터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 설명 및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신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2019년 5월 출범을 했습니다. 그 후 8월에 의견 수렴 실행 계획을 세우고 11월부터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 해결료 중장기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 수렴을 위해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 참여형 공론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론 조사에서는 크게 5가지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5월 말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7주간 수기 학습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동안 1차 종합 토론회를 진행을 하였고 다시 3주간 수기 학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2일 양일간의 2차 종합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나 그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종합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그리고 분임 토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그리고 참여단 내부적으로 많은 소통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5가지 의제 중에서 2개를 다루었는데요. 연구 처분 시설과 중간 저장 관련 사항과 사용 해결료 관리 시나리오, 사용 해결료 관리 원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나머지 3개 의제를 다루었는데 사용 해결료 정책 결정 체계,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그리고 관리시설 지원 원칙 및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공론조사 외에도 미래세대 워크샵, 그리고 일반 국민 3,000명 설문조사, 또 TV 토론회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시민 참여단 여러분께서 장기간의 수기 과정과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진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참여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용 해결료 정책은 원자력계나 탈핵 단체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실은 짊어지고 해결해야 되는 모두의 숙제입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수용성이 높은 중장기적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역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시민 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같이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권고안을 내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대변인이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이윤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윤석입니다. 전국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모든 과정이 출발이 됐었습니다. 저희 앞에 재검토 준비단이 운영이 됐었고요. 이 재검토 준비단에 따라서 우리 그 재검토위원회가 의견 수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원칙, 방법, 의제 등을 정리하였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5월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그 분야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전국 의견 수렴,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가 2019년 8월부터 2000년 8월 약 한 1년여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이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국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지역,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기준으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그분들한테 일정 기간 공부도 하시고 토론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시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정제된 의견을 달라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희 위원회와 독립적으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종합토론회를 2회로 나눠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발표를 해드릴 모든 그 결과는 요 451분 마지막까지 참여하신 요 시민 참여단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정리된 시민 참여단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처분 시설 중간 저장 시설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 처분 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2차, 3차, 4차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는 의견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저장 시설 필요하겠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저장 시설을 건너뛰고 연구 저장 시설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뭐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기는 했었지만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수기 과정을 거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연구 저장 시설 들어가기 전에 중간 저장 시설, 연구 처리 시설 있기 전에 중간 저장 시설이 좀 필요하겠다. 일단 중간에 거치는 곳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간 저장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중간 저장 시설은 이제 분산식, 그 다음에 이제 집중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중식 아주 쉽게 집중식 하게 되면 이제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을 말하고요. 분산식 하게 되면 여러 군데 이제 이게 넓게 퍼뜨리는 방식인데요. 이 시민 참여단 분들은 상대적으로 집중식 그 저장 중간 저장 시설을 좀 선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호하는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그 횟수를 계속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2차 조사에서는 제법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그것이 많이 줄어들고 주로 많은 그분들이 아마도 이제 집중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움직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저장 시설, 연구 처분 시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그거를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그 같은 한 곳에 중간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처리 시설 다 한꺼번에 있는 거를 이제 동일부지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동일부지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일부지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 분들한테만 여쭤본 겁니다. 동일부지가 아니다, 내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동일 부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동일 부지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곳에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곳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역시 다른 곳에 주로 확인하되 집중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중간 저장 말씀드렸고요. 연구 처리 시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연구 처리 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 그걸 거쳐서 연구 처리 시설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산형, 그 다음에 집중형,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조합이 한 6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가장 원하시는지 여쭤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는 집중형, 중간 및 연구 처분. 그러니까 한 장소에 중간 저장과 그다음에 연구 처분이 있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칙입니다. 관리 원칙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국민 안전, 그다음에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뭐 안전을 제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과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었는데요. 사실 주요 이슈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을 재평가해서 내지는 그때그때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한번 쓸모가 없다고 버렸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식에 따라서 또 가능하다면 또 꺼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물어봤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떤 식으로 관리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가 우선시 돼야 되는지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이 질문인데요. 일단 진행이 될수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꼭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중요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겠지만 국민들의 의사도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별도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위원회를 신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90% 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독립적인 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독립적인 이제 일종의 자문위원회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문만 하는 기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에서 실제 결정 관리를 다 하는 독립적인 그야말로 권한을 갖는 기관이 또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그대로 놔둔 채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시설 부지를 만약에 선정을 하고 지역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주민들 과반 이상, 뭐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치가 돼서 어떤 지역이 결정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유치 지역의 그 인접 지역, 그 다음에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450명 그 시민 참여단과 별도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일반 같은 문항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 국민 설문조사인데요. 비교를 해봤는데 아까 그 영구처분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영구처분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리 원칙 관련해서도 역시 국민 안정과 함께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좀 시민 참여단 분들과 의견이 다른데요. 국민들의 의견 앞에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일반 조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지 선정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일반 조사와 함께 미래 세대 워크숍 했었는데요.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영구처분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중간 저장 시설은 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일단 중간 저장 시설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영구처분 시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고 안전을 중요시 여기해야 되며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세용호 연료 관리 원칙에 대해서 역시 그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이 결정이 된다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지원과 관련돼서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 대피 훈련이라든가 상담 등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발표는 두 분이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종달 교수님이시고 두 번째 발표는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송종순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달 교수님. 중간 저장하고 영구 처분 시설은 필요하다. 중간 저장도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과 영구 처분장을 동일부지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시민들은 보면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대체로 의견을 모아서 그때 교육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같이 동의해서 이 동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아니면 나중에 처분장에 들어갈 그런 지역 주민들하고 잘 의논하면 충분히 서로 교감을 할 수 있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 체계도 매우 전문가 그룹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 자문기구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산자부나 과기부나 뭐 이런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독립해서 행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관리위원회가 책임을 가지고 그다음에 권한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책임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전문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공정성에 의심을 두고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없이 부족했죠. 현실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론화를 위한 하나의 그 절차상으로 전문가들 의견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좀 바라기는
이 공론화 이제 지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공론화를 위한 것,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구조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건 정책 결정 체계가 제대로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공론화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형태가 뭐 재검토위원회 이것도 일시적이고 자문 형태거든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결정 체계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전문가도 그렇게 공감을 했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두 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런 행정위원회 형태의 정책 결정 체계가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역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섯 번째, 부지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구 처분 시설하고 중간 저장 시설 부지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 부지 선정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법조화해갖고 그다음에 이 과학적인 사항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질도 맞아야 되고 조사도 돼야 됩니다. 과학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 수용성하고 같이 동등하게 뭐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좀 미흡하게 단순하게 설문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의견과는 좀 의견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도 중요하고 주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건 과학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만은 부지 선정하고 하는 것은 그 사용후 해결료를 이렇게 영구 폐기하고 중간 저장하는 것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문제고 그 지역의 문제다 하는 것,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 원칙도 이것도 미리 잘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러나 상당히 우리 전문가 의견하고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 그 의견하고 비슷했습니다. 뭐냐면 막 해당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관할 지역이 아니라 옆에 주변 지역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같이 인접 지역도 보상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직접 그 개인에게 그냥 돈을 줘서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미래 위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개념들은 상당히 같이 유사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많이 언급되는 선진국 사례가 핀란드, 스웨덴인데 아까 왔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의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또 중요한 위치고 거의 다 또 도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신뢰도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스웨덴이나 핀란드만큼 높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동안 특히 이 그 핵 문제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갈등이 많고 신뢰도가 많게 낮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신뢰도를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함께 공감을 하지 못하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그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법적 근거를 마련되기 위해서 법률안도 새롭게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속한 추진이 되고 지속적인 추진이 돼야 됩니다. 뭐 정치가 달라진다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뭐 자기 어떤 정치의 유리성이나 불리성 이런 것 따라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오랫동안 해야 된다. 뭐 중간 저장 시설하는데 나중에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뭐 10년 이상 더 걸리고 영구 처분돼야 되고 지금 서둘러도 우리 지금 임시 저장하고 있는 시설들 거의 그것이 중간 저장이 될 정도 그 정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속한 추진이 과학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지역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 그다음에 그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달 교수님께서는 이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모두 참여를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위원회 활동의 어떤 한계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 전문가 의견 수렴의 결과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이제 절실하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발표입니다. 조선대학교 송종순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원자력학과 송종순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재검토위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게 공론화위원회냐 재검토위원회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포인트가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검토위원회라고 하면은 2015년도에 공론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그러면은 더 논의할 부분하고 과거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어갈 부분을 이제 나눠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슈 자체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공론화를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2015년도에 했던 공론화위원회보다도 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 5년마다 이거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어떤 정책 결정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은 조금 좀 가려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재검토위원회, 그다음 2015년도에 공론화위원회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행을 한 그런 공론화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총 15개의 처분 대안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3년간의 그런 논의를 거쳐서 심지층 처분을 결정을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CORWM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정부 부처 내 전담 그런 기구로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결론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한 13개 이상의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좀 어떤 절충안을 냈습니다. 어댑티브 페이지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저장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간 저장 시설 건설 및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인 지질 조사를 통해서 최종 처분을 거기다 할 건지 다른 부지를 찾을 건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 일반이나 그다음에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들었지만은 위원회에서는 좀 이거를 어떤 최선의 그런 안을 한번 구성을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장기 관리에 대한 옵션을 뭐 한 13개에서 15개 정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좀 출발점이 좀 달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총 15가지가 뭐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심지층 처분은 딱 하나에 이제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뭐 재검토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2015년도에 했던 거를 기반으로서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이런 옵션들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 번 더 해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가 동일 부지에다가 중간 저장 시설을 영구 처분 시설하고 동일 부지에 이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는데 저는 이거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미리 공론화해서 못 박아가지고 향후에 있을 어떤 정책 운영의 어떤 유연성을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그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결정 체계에 대해서 그 별도 위원회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달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만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용 해결료나 이 원자력이 굉장히 그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가 사실 굉장히 그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제 역량이 있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상당히 어렵게 끌고 왔는데, 이거를 과연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행정위원회를 함으로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자력 진흥위원회 수준의 어떤 사용 해결력 관리 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다만 이걸 이제 그 상설로 할 건지 이런 거는 향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해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관리 기본 원칙에서 국민 안전하고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가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주로 원자력을 반대하는 그 쪽에서는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했는데, 그 정작 오늘 보게 되면은 일반 국민이나 시민차변에서 65%에서 60% 정도의 그런 그 이거를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온 거가, 저는 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국민들의 진짜 정확한 뜻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재검토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좀 반드시 좀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논의를 이번에 이걸로 해서 끝낼 거냐. 그래서 그 앞으로의 이 논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재검토위원회에서 그 전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은 저 그 부분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용 해결료 최종 관리 그 정책에 대한 거가 하나도 진전이 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참 굉장히 아쉽고, 그 중에서 특히 그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이 정책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유보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한 5년 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그 우리가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재검토위원회에서 꼭 그 이 부분을 그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진행해주신 그 위원회 김소영 위원장님, 대변인 이윤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분 감사드립니다.